Mais dia maravilhoso nessa terra. Bom dia. 여러분은 금수저론의 기원이 중세시대에서 온 걸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신분증을 휴대하듯 당시에는 수저를 휴대하였습니다. 당시 귀금속이었던 은으로 만들어진 데다가 독에 넣은 음식에도 반응하였기에 당시의 권력층의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부유층의 자녀를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오면서 은보다 귀한 금수저가 되었고 이게 계급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부모를 뽑는다라는 뜻인 오야갸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6년 OECD 통계로서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서 파란 부분은 정부, 붉은 부분은 가정, 그리고 녹색은 기타를 의미합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에서 많은 부분을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을 졸업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대부분의 중산층의 졸업생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유층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도 딱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부모의 재산과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덕분에 보다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예술, 음악 같은 분야 어지간한 재능이 아니고서야 후원은 꿈도 못 꾸고 부모의 재력에 따라 교육의 질 역시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경제력은 자식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인생의 난이도가 다른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동시대와 전시대의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더 나은 너 자신이 되도록 하라. 노벨상 수상자 윌리엄 포크너의 이 말이 오늘의 주제의 핵심입니다. 입양되지 않는 한 부모와 환경은 바뀌지 않기에 우리는 이 두 요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수저를 갖고 태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노력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열등감과 절망감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본 유학을 갔다 왔다고 유복한 가정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제 아버지는 소위 노가다라고 불리우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을 알았기에 학원 같은 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경제 사정을 알았기에 학원 같은 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조차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과 일본의 한 지역이 교류 관계이며 장학금을 준다는 정보를 듣고 당시 취미 수준으로 배우던 일본어를 진지하게 공부하여 약 1년 공부한 끝에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경제 사정은 그림으로 치면 녹과 동수저 사이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경제 상황과 대학 입학을 동시에 이루려면 장학금 유학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4년 장학금에 더하여 4년간 묵을 수 있는 집까지 받았습니다. 유학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는 우연히 일본어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알려주셨고요. 정리하자면 저보다 부유한 친구들이나 셀럽들은 부러워하기는 했지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취미를 네이티브처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수 있지만 신에게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들도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운이든 혹은 재능이든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부를 쌓아 올린 것이고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수저 혹은 부모 가차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공정함을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절망감과 열등감만 남습니다. 그러니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